네, 이 종목 정말 팔아야 되나 들고 가야 되나 고민하고 계신 분들 있으시다면 저희와 지금부터 함께 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여러분들의 종목 고민 해결해드리는 투자 멘토링 이어가겠습니다. 전화 문자 계속 활짝 열고요. 여러분들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서울 전화 02786-1022-1023번 연락 주시기 바라겠고요. 문자 013-3366-8288번 전화 조금 쑥스럽다 하시는 분들은 문자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걸려온 전화부터 받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스토킹 연결 잘 되셨습니다. 네네. 네, 어떤 종목 때문에 연락 주셨어요? 세원이요, 세원. 세원. 매수가하고 네. 비중 어떻게 되세요? 4,000원에 50%요. 4,000원에 50%. 아이고, 네. 이게, 아이고. 그래도 한 며칠 전에 막 장중에 뛰기도 했었는데 별로 힘이 없네요. 4,000원이면 언제쯤 매수하셨어요? 진짜 고점에서 매수하셨다. 예. 네, 매수하시고 연초에 혹시? 매수하시고 쭉쭉 내려가서 고민되실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이게 네. 좀 회복은 가능한 건지 비중도 꽤 있으셔서 예. 김명호 전문가와 한번 연결해 드릴게요. 이야기 나눠보세요. 네네. 예. 예,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예, 반갑습니다. 그 세원은 잘 아시겠지만 자동차 부품을 생산하는 회사입니다. 예, 그 예, 매수 예. 가격대 보니까 우리 시청자님 지금 지난 1월에 그 수소차 맞습니다. 관련한 이슈들 때문에 네. 연일 강세 보여줄 때 그때 매수하신 것 같으세요. 네네네. 근데 이제 그렇습니다. 가장 최근 지난 5월 말일에 그 1분기 실적이 어닝 서프라이즈로 발표되면서 급등하는 모습도 보여주었는데요. 그래도 예, 아마 그 시청자님 매수가까지는 못 갔을 거예요. 예. 근데 이 그렇습니다. 회사가 그 비메모리 반도체 전문 기업인 트리노 테크놀로지를 자회사로 편입을 하고 그리고 예, 주력 예. 제품의 고객사를 다변화해서 수주를 확보해 놓은 것이 실적 개선에 크게 도움이 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 예. 비메모리 반도체 중에서도 그 자회사에서 생산하는 전력 반도체는 뭐 전기차, 수소차, 신재생에너지, 산업기기, 정보가전 등 그 산업 전반에 걸쳐서 활용될 것 같기 때문에 그 예. 앞으로의 실적 기대도 좀 크게 가지셔도 될 만하고요. 그 예. 우선 재무제표 보면서 추가적인 설명 좀 더 드리면 그 네. 매출액은 조금 상승하고 있었지만 영업이익 감소하고 있고 당기순이익 역시 감소했다. 작년에 소폭 상승하는 모습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말씀드렸다시피 1분기 실적 매출액이 172억 원, 영업이익 15억, 당기순이익 11억으로 흑자 전환했기 때문에 그 우려했던 부분이 해소되었기 때문에 큰 문제 없다고 볼 수 있겠고요. 그 예, 차트 예. 보면서 조금 더 설명드리면 이때가 우리 회원님께서 시청자님께서 그 매수하셨던 그 수소차 관련한 이슈들 그 급등했을 때 모습이고요. 더군다나 이때 자회사 트리노 테크놀로지 지분 확보 이슈 때문에 그 호재가 네, 겹치면서 크게 급등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예. 그 뒤로 지속적인 하락세 모습 보여주다가 이때가 아마 비메모리 반도체 관련한 이슈들 좀 있을 때 그때 잠깐 급등했던 모습 볼 수 있고요. 이때가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그 호재 이슈 겹쳤을 때 가장 그 어닝 서프라이즈로 그 잠깐 급등한 모습 확인할 수 있습니다. 좀 그래도 다행이라고 좀 볼만한 점은 그 미중 무역 전쟁 때문에 그 전체적인 종목들이 하락을 했는데 이 종목은 주가 방어 비교적 잘 하고 있고요. 보통 볼린저 밴드 그 폭이 지금 위에랑 아래 있는 게 볼린저 밴드인데 이 폭이 좀 좁아지는 횡보 구간 거치다가 벌어지면서 크게 상승하는 모습을 잘 보여줍니다. 이 종목 역시 이때 볼린저 밴드 폭 하락했다가 급격하게 상승하는 모습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지금 횡보 구간 거치고 있지만 그 회사의 긍정적인 전망은 1분기 실적에서 이미 확인을 했습니다. 수급만 다시 들어온다고 하면 크게 급등할 것이라 예상해 보고요. 1차 목표가는 좀 매물대가 많이 형성되어 있는 3,500원대까지 1차 목표가 볼게요. 그 이후에 돌파한다고 하면은 그 시청자님 매수가인 4,700원대까지는 충분히 오를 여지가 있긴 하지만 지금 우리 시청자님께서 비중이 너무 많이 갖고 계세요. 50%까지. 그렇기 때문에 3,500원 부근에서는 절반 정도 비중 축소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 손절가 라인은 볼린저 밴드 하한선인 2,400원으로 잡아드릴게요. 이 부분 네. 터치하시면 비중 축소하시고
재매수하시는 게 좋은 전략일 것 같습니다. 시청자님, 예, 친절 감사합니다. 가격 전략이 예, 딱딱딱 나왔어요. 예, 혹시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다행입니다. 이거 좀 손실 예. 많이 하셨으면 좋겠어요. 응원하겠습니다. 예, 친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세원 상담 도와드렸고요. 다음 분 기다리신대요. 바로 만나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예, 1시에 스토킹 연결 잘 되셨는데요. 어떤 네, 종목 네. 때문에 연락 주셨어요? 덕산네오르 덕산, 네오룩스. 네. 예, 네. 매수가하고 비중 어떻게 되세요? 17,000원에 15%. 17,000원에 15%. 네, 네. 그래도 오늘 조금 올라가긴 해요. 어떤 네, 부분이 근데- 가장 궁금하실까요? 이것이 좋다고 해서 딴 걸 팔아갖고 이렇게 했는데 본전 가격까지 올라올란가 어찔란가 궁금해서요. 아이고, 다른 것까지 팔아가지고 여기 알겠습니다. 얼마나 속상하실까. 좀 반등을 네. 주고 있는데 이거 네. 조금 더 볼 수 있는지 진단 네. 받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김태준 전문가 네. 연결해 드릴게요. 네. 네.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네, 고수닥 반갑습니다. 김태준 전문가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네, 덕산네오룩스 어떻게 매수하게 되셨습니까? 그 전문가가 좋다고 해서 다른 거 전문가 그- 추천을 받고 네, 다시 파트로 사셨다? 팔아갖고 이걸 샀어요. 아, 예, 예. 그래갖고 지금 요새 잠도 못하고 죽었어요. 어떻게 좀. 아, 오늘 다른 전문가인 저한테 오늘 아니, 상담 딴 받으시고 전문가한테. 발 뻗게 네, 네. 발 뻗고 주무시게끔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덕산네오룩스 기본적으로 이 회사는 OLED 소재를 기본적으로 생산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렇기 네네. 때문에 업황의 영향을 다소 많이 받을 가능성이 높은데요. 네. 차트 보면서 얘기를 같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차트를 길게 늘어뜨려 보면은 어쨌든 덕산네오룩스라는 회사는 OLED 패널을 만들어가는 소재를 만듦으로써 2017년까지 업황의 수혜를 많이 받으면서 가격대가 굉장히 많은 상승폭을 이뤘습니다. 네. 그리고 나서 이후부터는 OLED 산업의 수요가 급격하게 빠지면서 그에 따른 주가가 하락이 연출이 되고 있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네. 다만 현재 17,000원에 매수하셨잖아요. 네. 높은 가격에 사신 건 아닙니다. 최근 들어서 13,000원대 저점 부근을 딛고 나서 기술적 반등이 요 며칠 전부터 일어나기 시작했던 거 때문인데요. 네. 계속적으로 중장기적인 시각에서 보시더라도 이 종목군은 장기적으로 2만 원 상단까지 전고점 2만 원까지는 충분히 갈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요? 그럼 기다려야겠네요. 예. 들으셨을 겁니다. 아마 삼성그룹에서도 OLED 관련 패널을 만들고 있죠. 예. 네, 삼성 디스플레이라는 회사를 통해서 만들고 있는데요. 다행히도 삼성그룹 차원에서 올해 하반기부터는 퀀텀 OLED 관련 투자를 늘리겠다는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에 따른 수요가 줄인다고 이게 겁이 나더라고. 예. 네. 그러한 수요를 좀 많이 수혜로 많이 받을 것으로 보이고요. 마찬가지로 중국 쪽에서도 마찬가지 수요에 따른 계속적인 공급이 좀 필요할 거니까요. 그에 따른 수요가 계속적으로 일어났을 시에는 전고점 2만 원까지는 올라갈 수 있다 보고 있습니다. 다만 최근 시황에 따른 낙폭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감안했을 때는 손절가를 일단 잡겠습니다. 13,000원까지 만약 한 번 더 떨어지게 되면은 13,000원이요? 예. 비중을 한 5% 정도만 약간 줄이셔서 리스크 대응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네. 일단은 최근 들어서 6월 달 들어서죠. 6월 들어서 반등 장세가 왔을 시에 16,500원 선까지 올라오게 된다면은 비중을 네. 5% 정도 늘리시면서 이 종목은 좀 중장기적으로 들고 가셔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머니 목소리가 갑자기 막 살아나셨어요. 예. 아유, 진짜 이거 2만 원 갔으면 좋겠다. 일단 근데 하단은 13,000원 나왔으니까 이거는 꼭 기억해 두시고요. 예. 중간에 또 불안하시면 연락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예, 연락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네. 전화 상담 이렇게 도와드렸습니다. 덕산 네오룩스였고요. 이어서 문자 주고 계시네요. 문자 들여다보시죠. 네, 유니온 머티리얼 사도 될까요? 아유, 저희 이제 살까요 말까요는 아니고 보유하고 계신 종목들 보내주세요. 종목명, 매수가, 비중 이렇게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오택 보겠습니다. 매수가 13,100원에 비중 30%. 이거 추가 매수해도 될까요? 주셨거든요. 김명훈 전문가님, 일단 이분은 좀 손실 보고 계시거든요. 이거 좀 다시 매수가까지 올 수 있을까요? 예, 오텍 같은 경우는 그 시청자님께서 잘 알고 매수하셨겠지만 앰뷸런스나 진료 차량, 냉동 탑자 이런 특수 차량을 제작하는 회사인데요. 그 우선
기업 재무제표 보면서 기업 어떤지 먼저 확인해 보겠습니다. 우선 매출액은 꾸준하게 상승하는 모습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영업이익도 올랐다가 감소했지만 우려할 만한 수준은 아닌 것 같고요. 그리고 단기순이익 역시 올랐다 떨어지긴 했지만 이번 분기 실적이 어느 정도 잘 나왔기 때문에 크게 문제 없어 보입니다. 부채 비율 감소하고 있고 유보율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이 회사의 재무 건전성 비교적 괜찮다고 볼 수 있겠고요. 지금 우리 시청자님께서 추가 매수 문의를 주셨잖아요. 그 부분은 차트 보면서 제가 조금 도와드리겠습니다. 우선 지금 일봉상 차트를 보시면 볼린저 밴드 중심선을 뚫고 위로 올라가려는 움직임을 보고 있습니다. 보통 요즘 장에서 잘 나오고 있는 돌파 매매 기법의 그 하나 중에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지금 여기 회색 선을 보시면 이게 매물대거든요. 근데 이 매물대를 뚫고 올라간다고 하면 추가 상승 여지가 충분하게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볼린저 밴드의 상한선에 그 저항을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 추가 매수를 하시는 것보다는 만약에 추가 상승을 한다고 하면 그때 익절을 하시고 그 이후에 추이를 보시다가 볼린저 밴드 중심선 부근인 12,000원이나 아니면 그 아래인 11,000원 아래로 떨어진다고 하면 그때 추가 매수를 하시는 것이 더 좋은 전략일 것 같습니다. 추가 매수는 12,000원, 11,000원 이 사이 구간이라고 의견 주셨습니다. 실적 좋아서 좀 긍정적으로 의견 주셨네요. 오택 먼저 살펴봤고요. 다음 문자 이어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인콘 매수가 3,255원, 비중 20%. 와, 인콘 주가 지금 보니까 이게 무섭네요. 막 급등 급락을 반복하는 최근의 흐름이 일으키고 있고 오늘 한 4% 떨어집니다. 3,000원 밑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김태준 전문가님,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인콘 종목군 최근 들어서 단기적인 변동성이 굉장히 커진 종목입니다. 왜냐하면 최근 들어서 한 달가량 거래 정지 이후 액면 병합에 따른 단기 상승 구간이 크게 나왔기 때문에 최근에 따른 변동성이 커진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일단은 현재 매수 가격대 보면서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3,255원에 사셨다고 했습니다. 현재 약간 손실을 보고 계신 상황으로 보이는데요. 이어서 차트 보면서 얘기를 드리도록 할게요. 2018년 6월 달 최고점 6,300원대를 찍고 난 이후에 우하향하고 있는 추세를 하락적으로 떨어지고 있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 액면 분할을 한번 거쳤고요. 그리고 나서 계속적인 주가 하락, 별다른 모멘텀이 없었기 때문에 흘러내린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올해 2019년 들어서 이 종목군이 2,300원 선 지지를 통해서 추가적인 상승 혹은 세력 매집을 의심할 수 있는 구간이 나왔다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은 현재 가격에서 저항 구간 한번 살펴보자면요. 2,300원 선이 지금 최저점 구간이지만 약간 좀 상향을 해서 2018년부터 내려오는 대형 추세선을 기반으로 단기적인 지지점은 2,920원, 오늘 마침 2,955원대 지지대보다 약간 올라 있는 상황인데요. 현재까지는 들고 계셔도 좋다 이겁니다. 다만 2,920원 이탈을 한 이후에 만약 2,800원선까지 내려간다면 리스크 관리를 하면서 한 10%가량 비중을 줄여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만 여기서 인콘이 변동성을 활용해서 수급세가 앞으로 계속 더 일어난다면 추가적인 반등폭으로 3,300원 선까지는 단기적으로 가볼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일단 액면 병합이 이루어진 직후에 사측에서 어떠한 이슈를 내는지도 사실 중요합니다. 이 회사는 바이오 관련 섹터 쪽으로 신사업군을 추진한 가운데 최근 자회사 베리언트라는 회사를 통해서 추가적인 임상 실험이나 바이오 관련 모멘텀을 이어가려고 하는데요. 그런 점 고려해서는 일단 손절가 깨지지 않는다면 3,300원 선까지 들고 가시면서 그 이상 2차 목표가 3,700원까지도 한번 지켜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단기 반등 가능해서요. 보유 의견이 나왔습니다. 손절가만 2,800원 말씀해 주셨네요. 인콘 들여다봤습니다. 여러분 계속 문자 주시고요. 전화 받은 이후에 문자 계속 체크를 해드리겠습니다. 전화부터 받아볼게요.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십니다. 반갑습니다. 예, 네. 한시의 스토킹 연결되셨습니다. 어떤 종목 때문에 연락 주셨을까요?
메디포스트요. 메디포스트, 매수가하고 비중 어떻게 되세요? 매수가는 48,000원에 20%예요. 48,000원에 20% 있고, 예, 예. 이것도 좀 손실이, 이거 언제 매수하셨어요? 작년에? 상을 받았거든요, 그게. 작년 정도에? 예, 예. 매수하시고, 알겠습니다. 요즘 요 동네 분위기가 안 좋아요. 제약바이오 쪽이요. 알겠습니다. 김명우 네, 전문가가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릴 거예요. 상담 받아보세요. 예. 네. 예,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수고하셨습니다. 예, 종목 손실로 걱정 많으실 텐데 제가 종목 네. 상담 잘 해드려서 네. 좀 한시름 덜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네, 그 감사합니다. 시청자님 잘 아시겠지만 그 메디포스트는 그 줄기세포 치료제를 개발하는 회사입니다. 그 네, 탯줄 네. 안에 있는 제대열을 보관, 연구하는 회사로 잘 알려져 있는데요. 그 네. 어제 가장 최근에 그 미국 필라델피아에서 열리는 그 바이오 USA 20에 참석해서 그 주사형 무릎 관절염 치료제 일상 승인 소식을 발표해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네. 다만 지난 3월에 그 관리 종목으로 지정된다는 우려감이 확대되면서 하락하는 모습 보여주었는데요. 4년간 연속 영업 손실이 발생한 기업은 관리 종목으로 지정이 되는데 요 부분은 재무제표 보면서 제가 좀 더 설명을 드릴게요. 네. 재무제표 보시면은 지속적인 적자 냈던 것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다행인 건 이번 연도 1분기 매출액이 123억, 연결 영업이익이 2억, 순이익은 4억으로 흑자 전환에 성공을 했습니다. 네. 차트 보면서 말씀 좀 더 드리면 제약 바이오 쪽 섹터 흐름 좋을 때 9만 원대까지 갔습니다. 그 이후로 지속적인 하락하는 추세 보여드리고 있는데 요때가 그 지난 3월이 그 관리 종목으로 지정된다는 우려 때문에 크게 하락했던 부분 확인하실 수 있고요. 이후에 다시 반등하지 못하고 4만 원대 아래로 지속적으로 우하향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인보사 사태나 그 삼성 바이오로직스 압수수색 등 그 바이오 쪽 섹터가 악재가 워낙 많기도 했고 그 미중 무역 전쟁의 장기화로 전체적인 하락장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단기간에 우리 시청자님 매수가까지는 올라오긴 어려울 것 같고요. 좀 네네. 중장기적으로 여유를 갖고 종목을 지켜보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네. 그 추세 전환이 좀 이루어져서 볼린저 밴드 중심선 뚫은 모습 지금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네. 여기를 뚫고 이제 상한선을 터치한다고 하면은 1차 매물대인 그 38,000원대 이 부분이 큰 매물대거든요. 여기 회색선이 네. 짙잖아요. 그럼 38,000원 부근까지 갔다가 저항을 받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요 네. 매물대만 잘 돌파한다고 하면은 전고점인 가장 최근 전고점이 지금 44,000원 부근이거든요. 예, 44,000원 이요? 예, 44,000원 부근까지는 갈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이 시점 네네. 1차 목표가 설정해 드리고 목표가 도달하면은 우리 시청자님 지금 20% 비중이시잖아요. 그중에 네네. 이제 절반 정도는 매도하고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네. 추가적인 손실 그 막아야 되니까 제가 손절가도 잡아 드릴게요. 네. 그 전저점인 그 31,000원으로 잡아 드리고 여기 네. 터치하시면은 그냥 매도하거나 종목 정리하지 마시고 그 저희 네. 쪽으로 다시 연락 주시면 제가 추가적인 종목 상담 네. 도와드리겠습니다. 네네. 시청자님, 아유, 감사합니다. 고민은 좀 해결되셨나요? 네, 감사합니다. 네, 연락 주셔서 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십시오. 조금 더 빠졌을 때 꼭 다시 연락 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다음 분 바로 만나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수고 네. 많으십니다. 아유, 반갑습니다. 네, 스토킹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어떤 종목 때문에 연락 주셨어요? 종목은 로보티즈고요. 로보티즈. 네, 매수가가 27,700원에 비중이 한 8% 정도 됩니다. 비중이 많지는 않으신데 매수가가 이거 막 로봇테마 뜨거울 때 매수하셨구나. 네, 네. 아유, 예. 이게 정부 정책 모멘텀이 네. 좀 남아 있는 건지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김태준 전문가 연결해 드릴게요. 한번 상담 네. 받아보세요.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수고 네, 많으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로보티즈 종목 잘 매수하셨다고 일단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종목군은 너무 고점에서 매수를 했어요. 예. 고점에서 매수하셨지만 비중 8%밖에 아직 안 되시잖아요. 네, 네. 네, 다시 이따가 얘기 드리겠지만 추가 매수권도 고려해 볼 수 있는 상황이니까요. 네. 잠시만요.
일단 로보티즈의 경우는 로봇 관련 솔루션 업체로 2018년 10월 달에 상장을 했습니다. 그 당시 워낙 로봇 관련 이슈 테마가 계속적으로 정책 이슈와 맞물리면서 수급세를 크게 받았는데요. 당시 공모가 14,000원이 책정되었던 로보티즈가 3만 원까지 치솟으면서 올라갔다가 그 이후로는 다시금 전형적인 신규 상장의 하락세 모습으로 나오게 됐는데요. 하지만 여기서 다시 봐야 될 것은 로보티즈는 결국 공모가인 14,000원 선까지를 지지를 한 이후에 재차 재상승을 위한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가운데서 올해 4월 달쯤에 아마 잡으신 걸로 생각이 되는데요. 5월 달 들어서는 아시겠지만 장세 자체가 워낙 안 좋았기 때문에 그에 따른 조정을 좀 받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14,000원대를 재차 지지가 되면서 지금 쌍바닥 형식의 지지가 되었는데요. 그리고 나서 요 며칠 전입니다. 13,700원대 저점을 찍고 나서 쌍바닥 이후에 재상승을 위한 시점이 도래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8% 비중 갖고 계시잖아요. 네. 요 종목군 비중이 만약 13,700원대 만약 이 가격대를 깨지 않는다면 조금 더 들고 가시되 당장 오늘이셔도 상관없습니다. 비중 한 7%가량 더 매수하셔서 충분히 수익권 구하시면 되겠고요. 단기 목표가는 2만 원 본전 가격 이상보다 넘어서 22,500원 선으로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가 매수로 단가 관리하고 반등이 속도가 좀 붙으면 이제 수익으로 전환도 가능하다. 긍정적인 평가가 나왔네요. 시청자님. 네. 아유, 감사합니다. 고민되셨던 부분 해결되셨죠? 네네. 네네. 혹시 중간에 또 고맙습니다. 불안하시면 연락 다시 한번 주세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로보티즈 전화 상담 좀 도와드렸고요. 문자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문자 함께 체크를 해보시죠. 하트도 보이고요. 종목은 동양 네트워크스부터 보겠습니다. 2,200원에 40% 비중으로 보유하고 계시대요. 일단 이 종목은 우리 김명우 전문가님께서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체크 도와주세요. 예, 그 동양 네트워크스 지금 2,200원에 40% 비중 갖고 계신데 이 회사는 그 금융권에 특화된 시스템 통합 시스템을 개발하는 회사입니다. 근데 가장 최근에 이 회사의 이슈보다는 그 관계사, 메디진 때문에 이제 많이 등락 구간을 거친 회사인데요. 가장 최근에 지난달 말께쯤에 메디진이라는 회사에서 백혈병 세포 치료제가 일상 임상 실험 통과했다는 소식에 크게 상승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회사는 자회사, 그러니까 본인 회사의 그런 실적이나 테마나 이슈보다는 관계사의 이슈로 크게 등락 구간을 거치는 회사인데요. 우선 재무제표부터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매출에 꾸준히 하락세 보여주고 있고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모두 적자 지속적으로 내고 있습니다. 부채 비율도 증가하고 있고 유보율도 그렇게 높지 않기 때문에 이 회사의 재무 건전성은 좋지 않다라고 볼 수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회사가 지난 4월에 크게 급등을 했었는데 이때 급등한 게 아까 말씀드렸던 관계사인 메디진과 관련한 이슈 때문에 크게 급등을 했습니다. 이후에 하락세를 지속적으로 보였는데 시청자님께서 아마 요 하락할 쯤에 매수를 하시게 된 것 같습니다. 단기적으로 큰 손실권은 아니기 때문에 보유하시는 의견 드리고요. 목표가 손절가 좀 잡아드리면 1차 목표가는 볼린저 밴드 상한선인 2,100원 잡아드리겠습니다. 2,100원 도달하면은 지금 40% 비중이시니까 한 10% 정도만 비중 축소하시고 그리고 만약에 볼린저 밴드 하한선인 1,800원 부근 터치한다고 하면은 이때는 비중 한 20% 정도 줄이신 다음에 재매수를 해서 평균 단가를 낮추는 전략 세우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기업 재무 상황이 좀 아쉽다는 평가를 주셨어요. 그래서 좀 내려올 때 평단가 낮춰서 다시 올라갈 때 좀 매도하는 그런 전략 주셨네요. 동양 네트워크스 들여다봤습니다. 다음 문자 체크를 해볼까요? 안녕하세요. 아이 컴포넌트 7,610원에 비중 10%인데 매수가까지 못 가니 걱정이에요. 꼭 좀 봐주세요 하셨거든요. 김태준 전문가님 이거 진짜 매수가까지 다시 올 수 있을까요? 네, 전문가님? 아이 컴포넌트 광학 필름 소재를 만들고 있는 회사입니다.
하지만 매출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고려했을 때는 전형적인 테마세 위주로 움직이는 종목이라고 우선 얘기를 드리겠고요.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목표가보다도 손절에 대한 얘기를 하겠습니다. 7,600원이시면 한창 5월 달 들어서 그래핀 관련 테마를 이 종목이 가지면서 단계적인 급등이 나왔었는데요. 아마 그 가운데 테마주 급등 속에서 약간 빠지신 것 같고요. 7,600원 선에서 아마 재차 상승하기에는 시간이 걸릴 가능성이 좀 높다고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다만 현재 시점에서는 손절하시기에는 약간 늦은 감이 있으시다라고 보기 때문에 추가 매수 전략을 통해서 추후 반등 시 빠져나오는 전략으로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차트를 이어서 얘기를 드리도록 할게요. 우선적으로 이 종목은 끼가 많은 종목입니다. 2016년 때 23,000원까지 갔었던 종목인데요. 그 이후로는 별다른 모멘텀 없이 계속적으로 우하향 추세를 그리고 있던 종목이고요. 일단 추세선을 이어서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 들어서는 별다른 모멘텀 없이 계속적으로 흘러왔던 상황이 이어졌었고요. 일단 현 시점에서는 그래핀 관련 이외에 다른 OLED라든지 플렉서블 디스플레이 관련 이슈가 나오지 않는 이상 별다른 모멘텀 없이 현재 6,200원 선 전후로 눌림목 구간이 이어질 것으로 보이니까요. 이 정도 선에서 손절가는 6,100원 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선 지켜주는 선에서 추후 6,900원 선까지는 반등 나올 시에 현재가에서 추가 매수를 하셔서 6,900원 선 반등 왔을 때 정리하는 걸로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조금이라도 손실을 축소시키는 전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이 컴포넌트 체크 도와드렸고요. 다음 종목 넘어갈까요? 문자 계속 주고 계세요. 카페24 보겠습니다. 매수가 63,000원, 비중 30%. 진짜 오늘 많이 빠지네요. 9% 넘게 급락합니다. 부탁드려요, 김명우 전문가님. 예, 그 카페24 지금 보유하고 계신데 이 회사는 그 온라인 비즈니스 솔루션을 제공하는 회사입니다. 가 있어서 관심 갖고 보실 만한 종목인 것 같은데 우선 재무제표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매출액은 소폭 상승하는 모습 보였지만 가장 최근에 영업이익 그리고 단기순이익 감소한 모습 보여줄 수 있습니다. 그래도 다행인 건 이번 분기 1분기 실적, 매출액, 그다음에 영업이익, 단기순이익 모두 흑자 전환했고 그다음에 다음 분기 이거 예측하는 추정치인데요. 지금 다음 분기 추정치까지 좋게 나온 걸 보면 이 회사의 매출을 기대해 볼 만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더군다나 부채 비율 급격하게 줄어들었고 유보율 많이 늘었기 때문에 이 회사의 재무 상태 건전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차트 보면서 목표가랑 손절가 좀 잡아 드릴 건데 우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게 볼린저 밴드의 폭이 좁아졌다가 급격하게 확대가 이루어지면 그때 상승이 나올 수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상승뿐만 아니라 급격한 하락 추이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 종목 카페24를 보시면은 볼린저 밴드 상한선과 하한선이 좁아지는 폭을 거쳤다가 지금 넓어지면서 급격한 하락 추이를 보이고 있는데요. 그래도 좀 다행인 건 볼린저 밴드 하한선인 57,000원 부근을 터치하고 횡보하는 추세 전환이 이루어졌습니다. 근데 지금 이 57,000원 부근대 매물대에 지금 걸려 있거든요. 그러니까 57,000원을 돌파한다고 하면은 지금 중심선에 걸쳐 있기 때문에 85,000원까지는 1차 목표가 설정해 드리겠습니다. 그래도 추가적인 손실은 막으셔야 하기 때문에 볼린저 밴드 하한선인 4만 원대 부근 터치한다고 하면 비중 축소를 하거나 종목 정리를 하시는데 그때 저희 쪽에 연락 주시면 제가 그때 다시 추가적인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4만 원 진짜 안 왔으면 좋겠는데 혹시라도 이 금액 근처로 오면 다시 한번 꼭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카페24 체크 도와드렸습니다. 다음 종목 빠르게 넘어갈까요? 오래 기다리고 계시네요. 현대건설 보겠습니다. 매수가 66,000원, 비중 25%. 오늘 반등하긴 하는데 이분은 그래도 좀 손실 보고 계시고 추가 매수 궁금하다고 하셨거든요. 김태준 전문가님, 추가 매수 가능하다면 얼마 정도일까요? 네, 현대건설 작년 들어서 남북 경협 관련 과정에서 굉장히 많은 수혜를 받았던 종목입니다. 2018년 작년 6월 달 들어서 거의 7만 원, 7만 원에서 8만 원 사이까지 단기간에 굉장히 많은 가격이 올라왔었는데요.
그 이후부터는 네, 기대감에 빠진 직후 마찬가지로 우하향 추세를 그리면서 가격대는 좀 많이 낮아져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66,000원에 매수를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보시면은 일단 2월 달 들어서 2차 북미 정상회담이 있었었는데 아쉽게도 세간의 기대와는 달리 결렬이 되면서 단기간에 현대건설도 마찬가지로 급락이 한번 있었었는데요. 일단 그 이후부터는 모멘텀 자체의 소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추가적인 남북경협 관련 혹은 북미 정상회담에 대한 호재성 이슈가 나타나지 않는다면 주가 자체는 크게 나아질 가능성은 좀 적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추가 매수는 약간 자제를 해주셔야 되는 시점에 와 있는데 다만 현재 차트를 봤을 때는 잠시만요. 차트 보면서 얘기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추가 매수는 보유 5월 사인 달 들어서면서 단기적으로 45,000원 선을 지지하고 나서 현재 기술적 반등 구간까지 마침 오늘 와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만약 추가 매수를 하자라고 얘기를 드릴 수는 있겠지만 현재로서는 이벤트 자체가 아직까지는 없기 때문에 추후 반등이 나왔을 시 예를 들어서 55,000원 선까지 반등이 나온다면은 그 시점에 다시 한번 추가 매수할지 여부를 정하는 게 좋겠습니다. 마찬가지로 45,000원 이하까지 떨어지지 않는다면 좀 더 보유하는 전략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은 보유 추가 매수도 보류 사인 드렸습니다. 그 가격의 변동이 있을 때 다시 한번 연락 주시면 그때 상황에 맞춰서 추가 매수 타이밍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대건설까지 종목 상담 도와드렸습니다. 전화 문자를 통한 상담은 여기까지입니다.